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세종대와 동덕여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덕여대 입학사정관이신 이상명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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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입학사정관 이상명입니다. 더운 날씨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라고 많이들 고생하고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번 2016학년도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16학년도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에는 그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내신 100%로 선발했던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저희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그 1단계에서 내신 100%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30% 그리고 1단계 성적 7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이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덕 나라사랑 전형이 고른기회 전형 1, 2로 분리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 지원 자격을 잘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학생부 위주의 정원이 모집 정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동덕여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과 달라진 평가 기준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동덕 창의리더 전형 그 인문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그 작년하고 전형 비율이라든가 전형 요소가 모두 동일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계열과 디자인 계열의 경우에는 그 2단계 면접 비율이 70%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덕 창의리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비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 그 최종 합격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서 접수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점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요? 그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그 동덕 창의리더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종합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내신 평균 성적을 데이터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합격자들은 3점 초반대 성적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신과 함께 비교과 활동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노력해온 성과들을 좀 잘 정리해서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성적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 내신 성적, 합격자의 내신 성적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제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서 이제 정량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교과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이 목표로 한 대학들의 어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좀 잘 살펴야지만 될 것 같은데요. 동덕여대의 어떤 수시 원서 접수 기간과 다른 전형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고 각 전형별 제출 서류 접수 및 자기소개서 입력은 9월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만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입력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네,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 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덕여대 지망하는 학생과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은 동덕여대 지망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역사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동덕여대 국사학과에서 원하는 스펙은 무엇인가요? 역사 관련 수상이나 봉사활동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볼충할 내용이 있을까요? 동덕여대 면접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동덕여대 국사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하는 게 끝나서 네.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면접같이 이런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잘하고 있네요. 자, 오늘 동덕여대 이상명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수시 접수를 앞두고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 네. 통해서 우리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최진규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준비한다고 했죠? 네. 상당히 이제 그 알차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 꼼꼼하게 분석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최준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4, 수학 4, 영어 3.9, 사회 2.3. 그래서 평균은 3.4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의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우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변화는 없지만은 약간씩 한두 등급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수형이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네. 그런 현상. 이제 수학은 이제 유지하고 있지만은 국어하고 영어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국어 B 4등급, 수학 A 4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4등급, 사회문화 3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은 4가 되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사는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 전형은 동덕여대 국사학과 동덕창의 리더 전형입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2학기 학급회장, 2학년 2학기 학급회장,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제 교내 체육대회 학급 플로어볼 대표로 활동했고요. 동아리는 1학년 세계문화역사 여행반, 2학년 역사 탐구반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27시간, 2학년 25시간, 3학년 12시간이고요. 방과후 학교는 1학년 170시간, 2학년은 153시간을 수강했습니다. 수상 내역은요. 1학년에 교내 토론대 장려상, 2학기 기말고사 교과 우수상, 2학년에도 이제 토론대 은상이 있고요. 3학년에 근면 성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살펴보니까 이제 리더십을 비롯한 어떤 전반적인 교내 생활을 좀 성실하게 한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장점부터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일단 진로 희망 사항에서 역사 교사를 지속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동아리 활동이나 역사 관련 수업 참여 내용, 또 사회과 교과목 성적들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우수한 것 등을 보면 좀 지원 전공에 대해서 한결같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대 수상 실적이나 학급 회장을 했던 이런 경험들을 봤을 때 좀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강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의 경우에는 그 면접이 좀 당락을 가르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1단계를 통과를 한다면 우리 친구가 조금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도 면접 굉장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 그럼 좀 보완할 점이라든가 또 합격을 위한 총평도 해주실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아직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을 좀 어필을 하고 싶나요? 자기소개서를 작성은 했는데 네. 많이 계속 보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어렸을 때 경험들이 남들과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생활하지 않고 중국에서 그리고 베이징 같이 그런 큰 수도가 아니라 좀 시골 쪽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아니라 중국인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거나 그것을 수용하는데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더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 친구 이제 뭐 본인만의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낸다면 좀 이제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자기소개서를 이제 완벽하게 작성은 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항목을 작성하실 때 본인이 열심히 했던 사회 과목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었다 같은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내 활동을 작성하는 항목에서는 본인이 역사 탐구반, 뭐 자율 동아리, 한국지리 멘토 활동, 그리고 역사 과목 수업 중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중요도를 좀 본인이 정하셔가지고 본인이 국사라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합격을 위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좀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신 같은 경우도 뭐 일반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을 지원하는 기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좀 공들여서 작성을 하시고 1단계를 통과를 하시면 면접이 주요한 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전년도 기출 발표 주제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충실히 하셔서 면접 실전 연습도 하시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제 자소서 작성을 하라는 조언과 또 기출 문제 중심으로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최진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교과 성적을 먼저 보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평균 3.4등급이죠. 나름대로 이제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성적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 수학을 제외하고는 국어나 영어 과목이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라는 점, 그런 점 이제 옥의 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과목,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죠. 그런 과목이 이제 한국사가 될 텐데, 1학년 1학기에 2등급이었고 1학년 2학기에 1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이 1.5니까요.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에 동아시아사가 있는데 요 과목은 좀 3등급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 부분은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 과목에서 중에서도 이제 사회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역사 쪽 관련 성적이 더 우수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면 전공 적합성하고도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입니다. 6월달 모의고사 성적 평균 등급이 이제 4등급이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정시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성적도 모의고사에서 보면 4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좀 아쉽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수능에 대한 전략을 짤 때 네 과목 전체를 다 지금 이제 보완한다기보다는 최저가 있는 대학을 생각해서 2과목 정도 선별해서 조금 더 학습의 어떤 비중을 높여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비교과를 좀 살펴볼게요. 수상 자료를 보면은 1학년에 4건, 2학년에 2건, 3학년에 1건, 총 7건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쉽게 느꼈던 거는 역사 쪽과 관련된 어떤 수상 자료가 없었다는 점.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토론대에서 이제 2번의 수상 기록이 있는데 토론 능력은 있지만은 본인이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쪽과의 수상 기록이 부족했다라는 거, 요거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뭐 역사와 관련된 동아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면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요. 봉사 활동은 아마도 조금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요번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 1학년 27시간, 2학년 25시간이니까요. 뭐 나름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은 했지만은 학교에서 한 봉사 활동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 이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보면은 1대1 멘토링 활동이라든지 또는 탐구 활동,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은 좀 긍정적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도 상당히 책을 많이 읽었는데 1학년 때 15권, 2학년 때 19권이니까 이 정도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독서 능력도 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보면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진로에 맞춰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미래를 개척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도 아마 대학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요. 동덕여대 국사학과에서 원하는 스펙은 무엇일까요? 또 관련 수상이나 봉사활동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뭐 각 학과에서 원하는 뭐 정해진 활동이라든가 그런 스펙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활동이든지 좀 본인이 지원한 전공하고 좀 관련해서 평가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좋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좀 어떤 활동을 무리하게 해서 추가를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온 활동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전공하고 관련을 지어서 심층적으로 기술을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동덕여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면접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동덕여 그 창의 리더 전형의 경우 2단계 면접 비율이 60%로 매우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 동덕여대의 면접 특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그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의 면접 경우에는 이제 인문 자연계열은 20분 동안 저희가 발표 준비할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실에 입실을 하시면 5분 내외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분 동안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기소개서, 학생부에 대한 확인하는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 주제는 저희가 학생이 교과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 논리력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문과 그림을 주고서 그것들을 연계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라 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올해도 이것과 이제 유사하게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주제에 사실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이 자기 생각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발표하느냐,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지금 동덕여대에 희망하고 있는데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 6회 지원 전략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최진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은 학생부의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수시 전형에 적극 지원해야 될 테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아마 우리 학생이 가장 좋은 어떤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학생부의 비교과 중에서 그 수상 자료 있죠. 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수상 자료 같은 경우 이제 토론대 중심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과와도 관련된 혹시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출전한 기록이 있다라면은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결국 이제 면접 능력이 아마 승패를 가를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제 학교를 며칠간 쉬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개학을 하게 되면은 진로가 유사한 학생들끼리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면접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제 수능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지요. 그런데 이제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 학생한테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에 지원할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능 성적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최저가 좀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낮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우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대가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 그런 성적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제 모집 정원이 많은 쪽, 그리고 이제 추가 합격자도 전년도 기록에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을 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이 면접에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비중이 높은 대학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줄 대학인데요. 아마 이제 역사교사가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범대학의 역사교육과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것이 어떨까.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쪽이 상당히 이제 성적이 높지요. 그리고 이제 최저 학력 기준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역사교육과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도 많지 않고, 특히 이제 이 대학은 최저 학력이 없고요. 우선 이제 1단계에서 서류로만 100% 3배소를 뽑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50%하고 60%하고 심층 면접 40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이 서울여대 사학과입니다. 7명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요. 1단계 3배수인데 서류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50에 60에 면접 40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특히 중점으로 얘기해 주셔서 네. 더 좋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네. 면접이나 네, 여러 가지 들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동덕여대를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덕여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위해서 이상명 선생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이 좀 유리한 전형이고 또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고교 재학 기간 중에 해온 활동들을 좀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서 그 중에 지원 전공하고 관련된 것들을 잘 선별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세종대와 동덕여대 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최진규 선생님, 이상명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김미리 선생님의 2016학년도 수시 대비 자기소개서와 서류 준비법에 대해서 특강이 진행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